입니다. 자, 수학2에서는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라는 타이틀로 배웠잖아. 네.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미적분에서는 수열. 네, 수열의 극한을 배우려고 합니다. 차이점은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거하고 수열의 극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함수의 극한은 이런 것들이 있었어.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가는 것만 존재했던 게 아니고 x의 값이 특정한 숫자로 가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수열의 극한이라는 파트는 수열에 대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거거든. 근데 수열은 무한대로 가는 것밖에 없어, 수열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수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건,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는 수열을 첫 번째부터 나열했을 때 저 뒤에 있는 무한대 번장에 대해서 궁금해, 우리는. 이게 궁금해. 앞에 거의 규칙성을 가지고 n번장의 형태를 가지고 이 녀석이 뭐가 될지 추정해보세요 라는 파트가 지금 수열의 극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는 무한도도 대입했었지만 숫자도 대입했었지만 숫자를 대입하는 게 수열의 극한에서는 숫자를 대입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얘는 뭘 쓸데없이 할 말이 이렇게 많을까? 관심 받고 싶은 마음인가? 다 쓸데없는 말들만 계속 있어가지고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숫자로 가는 거는 수렴, 숫자로 가지 않는 건 발산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냥 바로 봐도 될 것 같은데 다음에서 극한값이 수렴하는 걸 고르세요라는 질문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걸 구하세요라는 얘기거든. 이게 숫자로 가는 거. 근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n이 무한대로 간다면은 1-n제곱의 극한값을 구해서 이 표현이거든. 네. 근데 얘는 무한대를 대입하게 되면 1 빼기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1. 발산인가요? 네. 두 번째는 무한대를 대입할 건데 무한대를 대입하기 전에 이거는 1부터 대입하는 게 좋겠어요. 1 대입하면은 사인 2분의 파이는 2 대입했습니다. 3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4 대입하면은 이 4개가 반복될 것 같은데 네. 왔다 갔다 하는 거네. 플러스 빵 마이너스 빵 플러스 빵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네, 이건 진동이어서 발산입니다. 로그한테 무한대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 로그는 증가함수인가요? 그렇죠. 미세값이니까 증가함수니까 n값에다 엄청 큰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 그 결과값도 엄청 큰 숫자. 네, 발산합니다. 세 번째, 3분의 2의 값을 계속 곱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의 값은 1 대입했더니 1인가? 네. 두 번째는 2 대입했더니 3분의 2, 9분의 4, 27분의 8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네. 그런데 이렇다고 한다면 점점 숫자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겠네. 우리는 0과 1 사이의 숫자를 계속 거듭해서 곱하게 되면은 작아지고 계속 작아지니까 나중에 쫙 멀리 있는 녀석은 뭐가 되겠어? 0에 가까운 숫자. 네, 쫙 멀리 있는 녀석의 값은 0에 가까운 숫자여서 이건 수렴하는 거겠군요. 그 수렴하는 값은 0으로 수렴하겠네요. 근데 선생님이 한 가지 지금 편의상 이렇게 한번 썼거든? 수학에서 이 표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랑 같은 의미는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 자체가 저 뒤에 있는 무한대 번장을 의미하긴 하지만 이 표기를 수학에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거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2. 5, 네. 3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7.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점점 벌어지면서 네. 진동. 이것도 진동이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은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과 똑같습니다.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은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과 똑같습니다.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부터 써보겠습니다.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fx라는 녀석의 값은 알파로 수렴하고 지금 수투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gx의 값도 지금 베타로 수렴한다고 한다면 둘 다 수렴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이렇게 된 극한값은 실수의 c는 리미트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극한값은 C알파라고 썼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진짜요? 네, 너 별로 의미 부여하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거였어. 지금 가능했어?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fx하고 gx 더해져 있으면 이건 기억나죠. 네. 리미트 두 개로 쓴 다음에 따로따로 쓸 수 있나요? 네. 근데 이게 다 되는 거는 더하기
빼기. 빼기 곱하기까지는 다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조심할 건 나누기였습니다. 나누기는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fx분의 gx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형태가 나누기인데 이 녀석의 값을 이렇게 써도 괜찮나? 리미트 두 개 써가지고 가 안 됩니다. 왜 안 돼? 그래서 이 값을 알파분의 베타라고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어떤 보정이 있어야 되지? 일단 fx의 값이 빵이 되면 안 돼. 이게 분수로서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fx의 값은 빵이면 안 돼. 그렇죠. 또 이 분수도 이것도 분수잖아. 리미트 fx 곱하면 네. 근데 이 값하고 이 값은 같은 값이잖아. 네. 요거 쓰기 싫어서 이걸로 쓰려고요. 알파가 0이 되면 이런 보장이 있을 때만 리미트 하나짜리 나누기를 리미트 두 개 쓰고 나누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만 이 녀석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함수획하는 기본 성질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건 증명할 수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과정 외입니다. 이런 성질만 있다고만 배우고 이 성질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뿐입니다. 수열하는 기본 성질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실수배 되는 녀석은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요? 네. 두 번째,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는 무조건 리미트 두 개 쓰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로 쓸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계산할 때 이렇게 식을 표현하지 않고 암산하는 것 같아요. 나누기만큼은 반드시 분모에는 이 분수도 정의돼야 되니까 분모의 값은 빵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고 이것도 분수기 때문에 이거의 분수의 극한값, 분모의 극한값도 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두 번 빵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얘는 리미트 하나짜리를 두 개짜리를 쓰든지 리미트 두 개짜리 하나짜리를 쓰는 게 가능합니다. 둘 다 빵이 아니어야 됩니다. 둘 다 빵이 아니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빵이 되는 게 있으면 절대 이건 등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라고 하고 나서 우리 문제를 푸는데 이런 앞에 있는 문제는 유추해가지고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까먹었으려나? 자, 상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무한대분의 상수의 값은 누군가요? 0. 0분의 상수의 값은 누구였죠? 무한. 이건 상식입니다. 그렇죠. 다만 0분의 상수 중에 상수의 값이 양수면 양의 무한대, 0분의 상수의 상수가 음수면 음의 무한대로 갑니다. 이거 두 가지는 제게 상식적인 건데 문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0분의 0, 무한대 곱하기 빵의 값들은 남편 한 명에 와이프 3명. 아주 좋은 일이죠. 부정이죠, 부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정형입니다. 왜냐하면 분자가 크다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자가 훨씬 크다면 무한대 될 수도 있고요. 분모가 훨씬 크다면 빵이 될 수도 있고요. 비슷비슷하면 상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남편 한 명에 와이프 3명. 하나의 식을 계산했는데 답이 셋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계산이 필요합니다. 바로 직관적으로 답을 알았던 상식적인 내용만 다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 풀이 원칙이 뭐였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저 우리 시험장 차수의 값이 분자가 크면은 무한대, 분모가 크면은 0으로 수렴하는데 차수가 똑같았을 땐 최고차항 계수만 비교해서 그걸 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앞에 게 크다면 무한대가 될 거고요. 뒤에 게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면 마이너스 무한대, 앞뒤가 비슷하면은 상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대부분 다 루트가 있습니다. 루트가 있으면 유리함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루트가 없었을 때는 차수가 가장 큰 녀석을 묶었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같은 녀석이 있다가 이런 게 있다고 쳐봅시다. 이건 앞에 거 무한대 뒤에 것도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 대해서 풀이 원칙은 루트가 없으면 차수가 제일 큰 걸로 묶었을 겁니다. 차수가 제일 큰 걸로 묶어 쓴 다음에 어차피 얘가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빵인가요? 네. 그럼 무한대하고 1을 곱하게 되니까 그 결과값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죠? 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중에서 루트가 없으면 차수가 제일 높은 걸로 묶었을 겁니다. 0분의 0꼴은 분자가 훨씬 크면 무한대, 분모가 훨씬 크면은 0, 비슷비슷하면 상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0분의 0꼴의 풀이 원칙이 뭐였죠? 인수분해 후 나는 그냥
네, 약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루트가 있으면 어떻게 했었죠? 루트 풀고. 네, 유리화 후 약분했습니다. 무한대하고 빵의 값을 무한수의 값을 곱하게 되면은 상대적입니다. 앞에는 무한대가 훨씬 크면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요. 뒤에는 무한수가 무지막지하게 작으면 0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큰 거하고 작은 게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크거나 작거나 하면 앞에 거는 2억, 뒤에 거는 1억분의 1. 그럼 두 개 곱하면 2라는 상수값이 나오기도 하죠. 무한대 곱하기 빵의 꼴의 풀이 원칙이 뭐였죠? 빵에 해당한 녀석의 값이 항상 괄호가 쳐 있습니다. 그 괄호에 해당한 녀석의 값을 통분만하면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형은 답이 뭐가 나올지 몰라서 항상 매번 계산이 필요한데 계산 풀이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억하실 걸 믿습니다. 수림이 선생님 말 놓치지 않고 다시 잘 듣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미 수투에서 배웠던 연습했던 부분인데 살짝만 연습해 봅시다. 자, 그런데 지금 수열의 극한에서는 함수의 극한이랑 달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하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 주역이에요. 자, 첫 번째 문제 차수 조사했습니다. 무한대를 대입하면 분모도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이기 때문에 분자와 차수가 큰 것 같습니다. 그 답은요. 무한대. 두 번째 건 분모가 차수가 큽니다. 0. 마지막 건 차수가 똑같습니다. 얘는 2분의 1 차에서 필요 없죠. 네. 최고차는 요거 두 개가 최고차 1차입니다. 2. 네, 계수비기 했더니 근데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문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답은 2인데 선생님이 살짝 문제를 바꿨습니다. n이라고 하는 게 수투 복수 좀 하고 있습니다. 네.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갔을 때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2x 플러스 1의 극한값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면 이 값이 루트 x의 제곱의 값은 절대값 x랑 똑같아서 x한테 음수를 대입하면 양수가. 마이너스 x인가요? 네. 아, 그러면 계수 비교하게 되면 지금은 답이 뭐인 거예요? 마이너스 2. 자,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로 왔습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풀이 원칙은 유리화,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 루트가 없으면 차수가 높은 걸로 묶어 쓰는 게 풀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걸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수투랑 내용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차수가 제일 높은 거는 n3승인가? 네. n3승으로 묶었더니 n3승분의 5 플러스 n분의 3 마지막 마이너스 2 네. 어차피 빵빵 무한대면 상수니까 무한대하고 마이너스 2 곱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 하지만 이게 원칙이긴 하지만 우리 절대 이렇게 안 풀지. 무한대를 대입하면 지금 앞에 게 큰 거야 뒤에 게 큰 거야. 차수가 클수록 더 큰 거기 때문에 뒤에 게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게 크니까 답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얘기하실 거죠. 네. 두 번째 건 유리화 안 해도 되잖아. 오랜만에 보네.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c 빼기 x가 있습니다. 극한값이 누구예요? 뭔데? K 아닌데 지워지는 거지? 그때는 다 외우고 있었는데 까먹었죠. 루트 a제곱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c 빼기 ax 극한값이 누구죠? 2분의 이거 두 가지만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문제는 되게 쉽게 풀 수 있죠. 자, 계산을 한 다음에 공식 사용해 보겠습니다. 계산부터 하겠습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유리화하겠습니다. 유리할 건데 분모에 1이 있다고 생각하고 분자 분모에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 값을 곱했거든? 그럼 분자의 값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n제곱이 지워지는 거지? 이제 2n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럼 최고차항 계수만 비교하면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최고차항 계수 얘기했더니 답이 누구라고요? 2. 답이 2라고요? 네. 1 아니에요. 아, 답이 1인가 2분의 2인가? 그러니까 아래 게 2가 돼서. 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문제를 푼 다음에 k에 해당하는 값이 k가 2예요? 네. k가 2여서 답은 그냥 바로 2분의 k? 아. 네. 그럼 이건 분모만 쳐다본다면 분모는 극한값이 누구야? k가 1이라며. 네. 분모의 극한값이 2분의 1이어서 답은 2죠. 이러면 유리화 라인 놓게 되니까요. 유리하는 거 귀찮으니까 외우고 적용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수투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미정계수의 결정에서 수투에서는
부모가 빵이면 분자가 빵, 분자가 빵이면 부모가 빵 이런 거 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수열에서의 미정계에서 결정 A하고 B의 값이 알고 싶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수렴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차수의 값이 똑같았으면 좋겠고 차수가 똑같으면 A 값이 누구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3분의 2분의 1이어서 6분의 1이라고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얘는 공식 사용하려고요. 공식을 사용하고 싶은데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앞에 건 루트 n제곱 마이너스 3an인데 내가 뒤에다 없던 마이너스 n이라고 쓰려고요.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루트 n제곱 플러스 빵인이라고 써야지 니네가 실수 안 할 것 같아서 빵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 마이너스 n이 없던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빨간색 두 개는 빼면 소거되는 건가요? 네. 이제 아까 그 공식 쓰려고요. k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3인인 것 같고요. k에 해당하는 값이 빵인가요? 네. 그래서 앞에 거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A. 뒤에 거의 극한값은 아, 저거 3A구나. 아, 0. 그럼 빼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3a만 남을 건데 그 값이 3이라고요? 예. 따라서 a의 값은 2죠. 마이너스 2라고요? 아,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네. 유리화해서 풀면 귀찮거든. 그러니까 뒤에다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을 달아주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이거는 원리적으로는 수열의 칸의 기본 성질을 사용하는 문제인데 좀만 시간 지나면 니네 절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답을 구하는 편이어서 일단 오늘은 처음 배우는 거니까 성실하게. 선생님 캐릭터가 원래 그런 거랑 거리가 먼 사람인데. 자, 무한대로 갔을 때 나누기입니다. 나누기인데 내가 저 녀석의 값을 리미트 2개 달고 쓸 수 있는 거야? 조건이 없지 않나요? 어? A, 그러네. n 플러스 4가 0이 아니고 그런 거죠. 아, 그러네. 여기서 문제 생기네, 지금. 이렇게 쓸 수 없다는 얘기잖아. 어떡하지? 이렇게 쓸 수 있어야지 다음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쓰는 게 일단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부모가 빵이면. 근데 이 값을, 이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 더하기의 값은 따로따로 쓸 수 있나요? 아, 그거는. 실수배 3배는 앞으로 4번 했습니다. 아, 네. 그 값이 이라면서요. 네. 그럼 이 값은 우변에 곱했더니 괴롭다. 이거야? 네네. 이항했습니다. 쌤, 저거 8 아니에요? 그래 8이에요. 좋았어. 너도 말아. 오른쪽은 7인가요? 네, 7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게 성립 안 하는 거였잖아. 네, 그쵸. 근데 확인을 해봤더니 이 값이 지금 7이어서 분모 있는 값이 빵이. 아니네요? 그럼 이게 허용이 되겠네요? 네. 오, 근데 문제 요구한 건 AN의 극한값을 구하시라고요? 7입니다. 하지만 니네 절대 이렇게 안 풀어. 우리는 이렇게 풀 겁니다. 그냥 바로. 출제자의 의도가 수렴하지 않으면 답이 발산인 건 출제하지 않을 예정일 것 같아요. 아마 답이 수렴하는 게 전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값 대신에 알파만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풀 때는 알파 플러스 4분의 3알파 플러스 1의 값이 2가 나오는 알파 값을 구할 거죠? 계산해봐요, 같이. 네. 알파의 값은 7입니다.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풀 겁니다. 아, 네. 하지만 서술형이면은 또박또박 쓰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n 곱하기 an의 극한값이 4라고 한다면 이거의 극한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n 곱하기 an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an이 아니고 n 곱하기 an의 극한값이 4라고 합니다. 그 말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의 극한값 따위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릅니다. 그럼 나는 동그라미의 값이 등장해야지만 4라고 대입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의 값이 등장하도록 식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떻게 해야지 동그라미가 등장하지? n제곱. 분자분모를 n제곱으로 나누기 해볼까? 부모값도 n제곱으로 나누기 하고 분자값도 n제곱으로 나누기 하려고요. 그럼 어차피 n이 무한대로 하면 이건 빵이잖아. 그렇죠. 그럼 저 값이 등장했으니까 4만 대입해주면 돼요? 이거네. 오.
포인트는 이건 좀 쉬운 문제여서 대표적인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어떤 극한값이 AN이 아닌 극한값을 제시해주면 그 값이 등장하도록 식을 조작하시는 게 그게 첫 번째 풀이 방법입니다. 자, 극한의 대소관계 파트로 왔습니다. 우리는 함수의 극한 파트에서 이미 샌드위치 부동식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 리미트 x의 값이 a로 가까이 갔을 때 fx, 리미트 x의 값이 a로 가까이 갔을 때 gx, 함수 fx의 값이 gx보다 크나 같다고 한다면 뭘 대입해도 fx 쪽이 크다면 특정한 숫자 a에서의 극한값도 요게 더 크나 같아요. 이런 게 수학2에서 배웠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a로 갔을 때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x의 값이 a로 갔을 때 gx의 값도 알파로 수렴한다면 그리고 fx라는 녀석의 값이 gx보다 크나 같았을 때 이런 조건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 더 쓰자. 이렇다고 한다면 리미트만 달아주면 리미트 X 리미트 달아주면 싹 다 부동호는 그대로 있는 거죠? 네. 양쪽 끝에 있는 극한값이 다 알파로 가나요? 알파였어. 그럼 가운데 낑겨진 녀석의 값도 알파. 알파로 간다. 이게 이름이 샌드위치 부동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지만 딱 하나 차이가 나는 게 있거든? 원래 수열이 AN보다 BN이라는 녀석의 값이 더 크다고 한다면 당연히 극한값들은 베타 쪽이 더 커나 같아요. 아, 그렇죠. 여기에 등호가 있으면 여기 당연히 등호 있어. 근데 차이점은 요게 좀 차이가 납니다. AN보다 BN이 크다면 등호가 없다면 리미트를 달아주게 되면은 등호가 반드시 생겨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n분의 1이 큰가요? n분의 2가 큰가요? 1분의 2가 그죠? 근데 n이 무한대로 간다면 n분의 1의 극한값은 0. 아, 아래 n이 무한대로 간다면 n분의 2의 극한값은 0이면 그래서 등호가 성립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등호가 있으면 당연히 등호가 있는데 없어도 수열의 극한에서는 등호가 없어도 등호는 달아줘야 돼. 분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건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은데 AN과 BN 사이에 낑겨져 있는 CN의 값은 AN, BN의 값이 같은 극한값으로 수렴한다고 한다면 가운데 낑겨진 녀석의 값도 같은 값으로 간다고요? 샌드위치 부동식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을 답해보세요. 극한 문제 중에 제일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가 삼각함수가 들어있는 극한,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삼각함수가 들어있으면 차근차근 1대입하고 2대입하고 3대입하고 4대입 하는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는데요. 왜 규민이 눈에 잠이 가득 차 있죠? 아, 오늘 좀 자, 그런데 이거는 무한대를 대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무한대를 대입하는 건데 1대입하고 2대입하고 3대입하고 4대입에서 그 값을 추정하기는 힘들 것 같아. 네. 보통 삼각함수가 들어있으면 1, 2, 3, 4 대입하는 경우가 되게 태반이긴 한데 이거는 지금 무한대를 대입하려고 했고 1, 2, 3, 4를 대입한다고 해서 무한대 먼저 게 추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지 이거를? 어떻게 푸냐? 사인 n 세타의 값은 어떤 값의 범위를 갖지? 그 0부터 n까지. 사인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가 치역이죠? 아, 네, 네. 잘못 생각. 아, 네. 싹 다 n으로 나누겠습니다. 자연수 n으로 나누겠으니까 분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네. 여기다 이제 리미트만 달아주게 되면은 양쪽 사이드에 있는 극한값들이 다 0인가요? 네. 그리고 가운데 낑겨진 녀석에 우리가 찾는 극한값은 0이겠죠? 0입니다. 샌드위치 부동식을 사용해서 이거의 극한값은 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수리마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 맞아요? 나 방금 설명과 너의 시선이 일치하지 않았거든요. 방금 직전에. 근데요. 저 사인 세타에서 네. 그러니까 세타 옆에 n이 붙는
근데 그건 상관없죠. 어떤 그게 그러니까 그럼 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죠? n이 커지면은 벌어지는 건가요? n이 커지면 벌어지냐고요? 그러니까 n 값이 커지면 그래프 주기의 값이 작아져가지고 그럼 원래 주기 4파이니까 2가 붙으면 2파이로 바뀌는 원래 사인의 주기는 2파이고 앞에 2파 네네 잘못 앞에 계속 2가 붙으면 주기가 1로 바뀌는 거죠. 그럼 파이로. 파이로 바뀌는 네. 네. 자,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건 an의 극한값을 묻고 있습니다. an의 극한값을 묻고 있는데 이건 an이 아닙니다. 그래서 싹 다 n을 곱할 생각입니다. n을 곱해주면은 양쪽 옆에 거의 극한값이 누구죠? 2죠. 그래서 양쪽 옆에 게 2니까 우리가 찾는 an의 극한값도 2가 되나요? 네 리미트 붙으면 등호 맞아요. 리미트 달았을 때 등호에 선생님 귀찮아서 못 쓰겠거든요. 예. 등호를 써고 샌드위치 분식에 의해서 극한값이 2라고요?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것들은 어려운 게 없고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귀찮아집니다. 기조 지금까지 전혀 문제 없나요? 네. 수님도 지금까지 전혀 문제 없나요? 규민님만 지금 문제가 있네요. 다 듣고 있습니다. 네. 등비수열의 극한 파트로 가겠습니다. 등비수열 극한 별건 없는데 숫자로 얘기하면 별거 없는데 문자로 얘기할 때 좀 혼동스러울 수 있거든. 등비수열 중에 초항하고 공비의 값에 대해서 언급해보자면 예를 들어 초항의 값이 1이고 공비의 값이 2가 된다면 일반항의 값은 2의 n-1승인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네 번장 이렇게 나가서 나중에 쫙 뒤에 무한대번장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 네. 첫 번장은 1, 두 번장은 2, 세 번장은 4 점점 커져서 이건 무한대가 되는 거겠네? 네. 초항의 값이 1인데 공비의 값도 1이면 이 값은 n번장도 항상 1인 건가? 네. 그럼 모든 항이 1이니까 저 뒤에 무한대번장은 1이겠네? 그렇죠. 첫 번장은 1인데 공비의 값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나중에 저 뒤에 건 누가 될까? 점점 작아지니까. 0에 음수는 절대로 안 나오겠네. 예. 근데 공비의 값이 빵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빵이죠. n번장은 빵인 건가? 예. 첫 번장만 1이고 나머지 모든 항의 공비가 빵이기 때문에 빵이죠. 그래서 저 뒤에 있는 것도 빵입니다. 초항은 1인데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올라갔다는 거.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뒤에는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폭을 좁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럼 0에 수렴하다. 그렇네요. 그 다음 녀석은 초항의 값은 1,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 값은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는 진동인가요? 네. 1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발산하는 중. 네 발산하겠네. 1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16 이것도 진동이죠? 네. 두 개 값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폭이 점점 확대되는 것도 진동 발산입니다. 자, 근데 이거랑은 별도로 초항의 값이 빵이고 공비의 값은 지 마음대로 뭐가 나오든지 간에 초항이 빵이면 모든 항이 빵인가? 네. 초항이 빵이면은 자동 모든 항은 다 빵인 것 같아요. 등비수열. 그럼 그것도 지금 수렴하는 건가요? 그렇죠. 야, 그럼 수렴하는 종류가 이것들 수렴하는 거잖아. 네. 얘도 수렴하는 거잖아. 네. 그렇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r의 n-1승이라는 등비수열의 극한값 같은 경우는 언제 수렴한다고? 초항이 0이거나 공비가 0이거나. 공비의 값이 1에도 수렴해? 네.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서도 수렴한다는 얘기인가? 네.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 있으면은 빵으로 수렴해. 공비가 1이면 1이면은 초항으로 수렴해. 초항. 그쵸. 초항의 값이 1이어서 1로 수렴했던 거고 초항이 2면은 2로 수렴했을 것 같아. 네. 공비가 1이면은 초항으로 수렴해. 네. 그리고 첫 번장의 값이 빵이어도 수렴해. 이게 등비 수렴할 조건인 거네. 등비 수열의 극한 수렴할 조건은 1의 등호가 있습니다.
공비가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사있으면 무조건 빵으로 수렴합니다. 등비수열의 극한은 공비가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사있으면 무조건 빵으로 수렴합니다. 하지만 공비의 값 1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뭘로 수렴한다고요? 1. 초항으로 수렴한다고요? 초항이 빵이면 빵으로 수렴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생긴 녀석은 상황이 다른 거 아닌가? 얘는 초항이 누구야? 1. R의 n승꼴의 등비수열이니까 초항은? R이 초항이죠. 1대2 방향의 초항이니까요. 그럼 여기는 A 대신에 R이라고 대입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R이 빵이라는 것 자체는 이 속에 묻어있는 건가? 이 속에 R이 빵이 들어있잖아. 네. 그럼 이건 할 필요 없네. 네. R의 n승꼴, 초항과 공비가 똑같은 등비수열이라고 한다면 수렴할 조건은 요게 수렴할 조건이겠네요? 네. 자, 공비가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사이 있으면은 빵으로 수렴합니다. 공비가 1이면 뭘로 수렴할까요? R1이면 뭘로 수렴하냐고. 네, 지금은 R1이면 초항이 R이니까 1로 수렴하는 거죠. 여기서는 아래값 1이면 A로 수렴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아래값 1이면 1로 수렴하겠네. 초항 1이니까. 이해된 거 맞나요? 네. 수렴할 조건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등비수열 극한, 등비수열의 리미트를 달고 있으면 수렴할 조건은 암기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했고 예시도 했고 납득도 됐어. 쉬운 거니까. 근데 이게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공비가 1이었을 때는 R의 n승 같은 경우는 1로 수렴한다고요? 공비가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사이있으면 R의 n승 같은 경우는 빵으로 수렴하고요. 이 두 가지만 수렴할 조건이고 나머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발산이라고. 진동도 발산의 일종이에요. 양의 무한대도 발산, 진동도 발산. 진동도 발산의 일종. 네. 아. 숫자로 가는 것만 수렴이죠. 지금 기억할 건 당장 이겁니다. 초항과 공비가 똑같은 등비수열 R의 n승이 수렴할 조건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 있는데 1의 통고가 있습니다. 초항과 공비가 같지 않았을 때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 있는 건 물론이고 초항의 값이 빵인 건 별도로 더 쓰셔야 됩니다. 한동안 이런 것들 연습 좀 해볼까요? 이것부터 봐야 되겠다. 개념 체크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등비수열의 극한이 어떻게 되나요? 수렴하나요? 발산하나요? 묻고 있습니다. 공비의 값이 지금 4분의 3이거든? 공비가 4분의 3이면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사 있잖아. 네. 뭘로 수렴한다고요? 0. 네, 공비가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사 있으면 무조건 0으로 수렴합니다. 두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사이는 숫자가 아니네. 그럼 답은 무조건 뭐라고? 발산. 물론 음수면은 진동 발산인데 그럼 구분하려면 더 복잡해지잖아. 넓은 범주에서 그냥 답을 발산으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진동이라고 해도 괜찮은데 그냥 답을 발산으로 쓰는 게 안전한 것 같아요. 네. 자, 루트 2의 값에 n승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발산. 이것도 발산이죠. 마이너스로 플러스 사이 들어있는 게 아니니까. 네. 물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긴 하지만 그냥 네. 답을 발산으로 쓰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의 거듭제곱이면 공비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이있으니까 극한값은 0. 0.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이있으면 무조건 0입니다. 다음이 수렴할 조건에 대해서 구해보세요. 수렴할 조건을 구하라고 하는데 수렴하기 위해서는 공비가 초항과 공비가 똑같은지를 항상 검토해야 되거든. 첫 번째 1번은 초항하고 공비가 똑같은 거 맞아요? 네. 두 번째 것도 초항하고 공비가 똑같은 거 맞아요? 네. 자, 첫 번째 거는 그렇다면 초항 공비가 똑같으니까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거 풀었더니 x의 값이 0보다 큽니다. 네. 뒤에 거 풀었더니 x의 값이 1보다 작거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3분의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공비값이자 초항입니다. 따라서 이것만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3부터 x의 값은 플러스 3까지라고요?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등비수열의 극한 파트로 왔습니다. 등비수열 극한인데 여기서부터는 또 자세히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R의 n승,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R의 n 플러스 1승,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R의 2n승,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R의 2n-1승이라고 써볼게요. 첫 번째, R의 값이 1보다 컸을 때, R의 값 1이었을 때, R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었을 때, R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 있을 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R의 값 1보다 컸을 때로 네 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자, R의 값 1이면 여기 있는 네 개의 극한값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그러네. R의 값 1이면 어차피 쫙 멀리 있는 것도 무조건 1밖에 안 나오겠구만. R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지? 쟤는 진동. 맞아요. 진동 발산이네요. 쟤는 발사. n이란 값이 짝인지 오른지 알아 몰라? 아, 모르겠다. n이 짝인지 오른지 몰라. 아, 마이너스를 거듭 제곱했어. 그럼 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죠.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죠. 네. 얘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1, 네, 어차피 짝수승했으니까 이거는 쫙 멀리 있는 건 플러스 1밖에 안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네, 얘는 홀수승했으니까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옵니다.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은 차이를 보입니다.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 있는 것들을 거듭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 있는 것들은 많이 거듭해서 곱하면 무조건 빵입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컸을 때는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거 사이에 들어있는 게 아니니까 무조건 다 발산이라고요? 네. 다른 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거는 마이너스 1일 때만 좀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어떨 때 1이고 어떨 때 마이너스인지 이것만 좀 조심하세요 하는 파트거든? 홀수승이냐 짝수승이냐에 따라서 마이너스를 대입한 결과값이 좀 달라집니다. 그럼 지금 이 내용을 머릿속에 가지고서 문제를 풀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 지금 이 극한값은 무슨 꼴의 극한인 거죠? 이 극한값 무한대를 대입했더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풀이 원칙이 인수분해 약분인데 인수분해 안 되잖아. 네. 그러면 이거 아니 잘못된 얘기네. 최고차항 계수 비교지. 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 계수 비교인데 우리가 지수꼴의 극한인 거잖아 이거는. 네. 다항식이 아니고 지수꼴의 극한은 미세값이 큰 거의 계수를 비교할 겁니다. 지수꼴의 극한은 미세값이 큰 거의 계수를 비교할 겁니다. 그 답이 뭐예요? 1. 하지만 원래 교과서에서의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원래 풀이는 교과서에서 언급하는 풀이는 분모 중에 밑이 가장 큰 숫자를 가지고 분자분모를 나누게 하려고 합니다. 분모의 밑이 제일 큰 녀석을 가지고 분자분모를 나누게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 있는 걸 많이 거듭 제곱했으니까 이건 빵인가요? 그래서 극한값 1이네요. 이렇게 푸는 건 귀찮습니다. 밑이 큰 거의 계수를 비교할 겁니다.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의 n승 플러스 5의 마이너스 5의 n승 3의 n승 빼기 마이너스 5의 n승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방금 전에 누구를 비교하라고요? 밑이 큰 숫자의 계수를 비교하라고요. 지수꼴은 밑이 큰 거의 계수를 비교하려고 했더니 밑이 큰 건 누구예요? 3이 더 밑이 큰 거죠? 네. 하지만 밑이 지수꼴의 극한에서 밑이 크다 작다는 네, 절대값 쉬운 녀석을 가지고서 밑이 크다 작다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밑이 큰 녀석의 정체는 실은 마이너스 5의 거듭제곱을 밑이 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 계수 비교하면 누구예요? 네, 계수 비교하면 마이너스 1이 답이네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밑이 큰 녀석이 이건 3, 5인데 이건 밑에값이 5인 게 없잖아. 그럼 분자가 클까 분모가 클까? 지수가 3을 거듭 제곱한 거랑 5를 거듭 제곱해서 더한 게 더 클까? 그냥 5만 거듭 제곱한 게 클까? 5만 거듭 제곱한 게 더 훨씬 크지 않을까? 네. 예를 들어 제곱만 해봐도 알지 않아? 2만 대입해도? 그렇죠. 한 100 정도만 대입해도 3의 거듭 제곱이나 2의 거듭 제곱보다는 5의 거듭 제곱이 훨씬 클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 없이 분모의 값이 더 크기 때문에 답은 하지만 계산을 구태한다면 분자분모를 분모의 가장 밑이 큰 녀석 가지고 분모 분자를 나누게 해야 되거든. 자, 5의 n승 가지고 분자분모를 나누게 하고 있습니다. 5의 n승을 가지고 분자분모를 나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 있는 숫자의 거듭제곱은 빵이니까 얘들은 다 빵이라고요? 네. 1분의 빵이니까 극한값은 빵입니다. 되신 거 맞나요? 앞에 거는 4의 n승인데 뒤에 거는 3의 n승입니다. 앞이 큰 거야, 뒤가 큰 거야? 그거 앞이 크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서 답이 뭐라고요? 뭐 네, 앞이 크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가 되겠죠? 하지만 원래 풀이는 밑이 더 큰 거 가지고 묶어 쓰는 방법이 있는데 밑이 큰 걸로 묶어 쓰게 되면은 1-4분의 3 n승이라고 쓸 수 있나요? 네, 그 저거요. 그렇죠.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0,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이 있는 건 빵이고요. 어차피 4n승은 1을 곱할 건데 n한테 무한대 되면 무한대 곱하기 1이어서 답이 하지만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딱 보면 알고 있습니다. 답이 누군지. 자,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수림아, 아직까지 집중 잘 되고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평상시 너 알려줄 때보다 지금 거의 1.5배속 이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잘 귀로 들리죠? 네. 조건이 알고 싶은데 첫 번째 문제하고 두 번째 문제 형태가 다릅니다. 첫 번째 거는 초항과 공비가 똑같은, 두 번째 거는 초항과 공비가 다른 녀석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 얘는 수렴할 조건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 있기만 되는 거잖아. 네. 얘는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인 건 물론이고 초항이 초항의 값이 0인 것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초항에서 틀릴까봐 걱정이다. 초항이 누구야? 네, 초항의 값은 x-2, x-3이라고요? 모든 수의 초항은 n값 대신 1대2 반개의 초항이니까요? 하지만 공비의 값은 누구죠? 공백 값은 x 마이너스. 네, 공비는 n 밑에 있는 게 공비인 거죠? 네. 자, 이제 부등식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는 2차 부등식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암산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건 해가 뭐죠? x 마이너스 2라는 거야. 미쳤네요. 규미 미쳤어요. 쩔어요, 지금.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이거. 미쳤어요. 고3 수업하는데 이런 소리를 듣다니 내가 지금. 이건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큰 거죠? 판별식을 계산하면 알 수 있죠? 죄송합니다. 네. 인수분해 안 되죠? 네. 자, 그 다음 거 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거 풀었더니 해가 영하고 마이너스. 부동식을 그따구로 얘기한다고요? 죄송합니다. 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네. 공통된 범위 구했습니다. 공통된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죠? 네. 첫 번째 거에 수렴하는 범위는 구했습니다. 자, 다시 불시에 질문합니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값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 있으면 뭘로 수렴한다고요? 그러면은 그 0으로 네. 하지만 이 값이 1이면 뭘로 수렴해요? 그러면은 초항. 네, 그럼 1로 수렴하는 거죠? 자, 공비에 해당하는 값이 지금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인가? 초항이? 네네네. 나 이거 전개하고 있지, 멍청하게. 공비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 x 마이너스 3이고 공비의 값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수가. 초항의 값이 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거는 범위가 거기다가 x의 값이 2가 되거나 또는 x의 값은 3이라고요? 네. 그러면은 저기 x 2의 등호 알아서 2부터 4까지 3은 어떡하냐? 그냥 포함하면 다음 주 넘어갔습니다. Rn승이 포함된 등비수의 극한만 처리해보세요. 이 문제는 현재 이 문제도 풀어드리고 밑에는 유제 문제도 풀어드려야지 수업 시간 내에 한번 이해를 하고 숙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좀 까다롭습니다. 이 전 페이지까지는 처음 배웠을 때 누구나 잘하는 페이지거든, 앞에 페이지까지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아이들이 이해 능력, 기억 능력의 이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해. 자, 이렇게 생겨먹은 거의 극한값이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의 극한값을 알려면 나는 먼저 범위를 쪼개서 문제를 풀려고 하거든. 원래 등비수의 극한은 범위를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쪼갭니다. 얘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 있다는 얘기죠? 네.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첫 번째 아래 값 1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아래 n승이 누군지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푸는 거거든? 아래 값 1이면 극한값이 누구라고요?
1. 마이너스 1이면 그는 이제 저기 진도 절대값이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 있으면 극한값은 0. 나머지 모든 범위는 다 발산입니다. 발산 중에는 양의 무한대로 되는 경우도 존재하죠. 자,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난 이 값이 궁금합니다.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r의 n승 더하기 1분의 r의 n승의 극한값이 필요하거든. 제일 처음에 r의 값 1이면 누구라고 수렴하지? 0. 그때 2분의 1로 수렴하나요? 네. r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n 값이 짝수면 값이 짝수면은 2분의 1, n 값이 홀수면 사라지죠. 0. 분모가 0이면 정의가 안 되네. 네, 분모가 정의. 짝수를 대입하면 2분의 1이었다가 홀수를 대입하면 정의가 안 됐다가 2분의 1 정의 안 되고 2분의 1 정의 안 되고 그럼 이건 쫙 멀리 있는 게 누구야? 2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 녀석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겠네. 네. 이 값은 없습니다. 그냥 없는 거. 네, 그냥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R의 n승이 빵이라고? 그쵸. R의 n승이 빵이기 때문에 누구죠? 답이? 네, 빵으로 수렴하겠네요. 네. 절대값이 1보다 크게 되면은 이 값은 발산하는 값입니다. 네. 발산하는 것만 조금 특별합니다. 그 녀석은 분자분모를 R의 n승으로 나누게 할 생각입니다. 네. R의 n승으로 나누기 했더니 플러스 R의 그다음에 1. 어차피 R의 값은 1보다 큰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0으로 사라지는 거. 네, 마이너스 1과 R분의 1이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사 있죠. 이 범위에서. 네네. 그래서 이건 0이고 극한값은 보통 이렇게 빨간색으로 쓴 이 중간식을 쓰고 나서 풀어야지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가 발산하면 그냥 개수만 비교해서 1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충분히. 네. 하지만 대부분 문제는 이것보다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발산했을 경우에는 꼭 계산하셔야 됩니다. 보통 애들은 이 빨간색으로 한번 쓰지 않고 문제를 풀어서 틀리는 편이거든. 꼼꼼하게 쓰기만 되는데. 근데 약간 까다로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밑에 문제 보면서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궁금한 건 x라고 한 녀석의 값이 지금 밑인 것 같거든, x가? 네. 그 범위를 쪼갤 생각입니다. x의 값이 1이었을 때, 두 번째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세 번째는 절대값이 1보다 작았을 때, 네 번째는 절대값이 1보다 컸을 때로 쪼개겠습니다. 그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x의 n승,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x의 2n승,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x의 2n-1승까지 보겠습니다. 야, x의 값 1이었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사라지지 않나요? 지금 따로따로. x가 1이었을 때, 자, 자, x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네, 진동이랑 첫 번째 건 진동하는데 두 번째 2n승 했으니까. 1이죠.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1이죠. 절대값이 1보다 작았을 때는 다요. 네. 등비수의 극한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를 사이있으면 빵입니다. 다 발산. 네, 다 발산입니다. 차이를 보는 건 아까도 봤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차이를 보이는 건 아래 값이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었을 때만 차이를 보입니다. 네네. 자, 이제 문제에서 풀려고 하는 녀석은 이걸 구하라고 합니다.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 플러스 x의 2n승분의 1 마이너스 x의 2n-1승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x가 1이면 사라집니다. 2분의 0입니다. 0이어서 네. 0이라고요? 네네.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값이 없죠. 왜? 짝수승이고 홀수승이니까 2입니다. 네, 이거는 플러스 1이고 이건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2여서 1이에요? 네, 1입니다. 자, 그 다음 절대값이 작으면 어차피 n이 달려있는 녀석들은 둘 다 빵이야? 네, 그래서 1입니다. 마지막 발산했을 때는 비교 개수를 비교하려는데 차수가 다른.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네네. 그럼 개수만 비교하면 x의 2n승 개수만 비교하면 x분의 마이너스. 네. 그런데 애들이 이런 것들을 물론 시험에 나오는 건 이것보다 더 복잡할 수 있는데 아까 뭐 하라 그랬어? 분모의 차수가 제일 높은 걸로 나누게? 네.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x의 2n승 나누기 했습니다.
X. x의 2n승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분자분모를. 네. x의 값이 절대값 1보다 크면은 발산하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1이니까 이건 빵인가요? 네. 남은 녀석의 값은 1분의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X. 되신 거 맞으세요? 그렇다면 x가 3이었을 때 이 수열의 극한값은 누굴까요? 마이너스 3분의 1. 네, 여기다 3 대입하는 얘기야. 3은 2범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극한값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근데 문제가 요구한 건 극한값이 누구였으면 좋겠다고 지금. 1이 되는 거 있어. 1 나온 녀석의 값은 이거 1, 이거 1. 네. 얘도 혹시 1 나올지 검토는 해봐야 되겠다. 1 나오도록 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1인가요? 네. 마이너스 1이 범위 있나? 아니요, 있습니다. 없으니까 여기는 1이 되는 경우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1이 나오도록 하는 저기 x의 범위를 구하라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다. 네, 그러네요. 자, 이제 잠깐 쉬었다 할 타이밍입니다. 정도가 극심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쉽습니다. 선생님은 졸라 어렵게 설명할 건데 결론은 쉽습니다. 자, 이제 머릿속에서 잊혀졌을 것 같습니다. 네? 뭐가요? an 플러스 1의 값은 pan 플러스 q꼴의 점화식이 잊혀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은 지났으니까요. P 플러스 Q는 뭐 그런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귀찮으니까 우리는 p 플러스 q꼴의 점화식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점화식을 만나면 항상 무슨 짓을 하셔야 됩니다. 알파라고 하는 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아, 맞아요. 알파는 1-p분의 q로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쓸 때는 an 플러스 1 빼기 알파 p an 빼기 알파라고 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쓴 것까지만 하면 이건 다 완성한 겁니다. 이것만 할 줄 아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an-알파라는 수열에서 네. an-알파라는 수열에서 지금 밑줄 친 게 n번째 항 네. n 플러스 1을 대입한 이거는 n 플러스 1번째 항 그쵸. n번째 항한테 p를 곱해서 다항이 되기 때문에 무슨 수열이죠? 등비수열. 공비의 값은 p입니다. p를 곱해야지 다항이 되니까요. 네. 그쵸. 근데 모든 수열의 초항은 1 대입한 게 초항이기 때문에 초항의 값은 a1-알파의 값이 초항입니다. 네. 그럼 내가 지금 구한 거는 등비수열 구했습니다. an 빼기 알파의 값은 초항의 값은 a1-알파 초항이고 공비의 값은 p가 되는 등비수열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던 거는 일반항이 궁금했었는데 알파만 이항하면 끝입니다. 오. P 마이너스 1. 연습해 보겠습니다. an 플러스 1의 값이 2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수열입니다. 첫 번째 값은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수열은 생김새가 이런 거지 지금. 1, 두 번째 항은 2배 준 다음에 1을 더했으니까 2배하고 1 더했으니까 2배하고 1 더했으니까 네. 31, 13, 이렇게 나가는 숫자들의 배열입니다. 17. 실은 이미 압니다. 여기다 1만 더해주면 16, 32, 14. 1만 더해준 수열이 일반항이 2의 n승인가요? 네. 그럼 1만 더해준 게 밑에 거니까 2의 마이너스 1승. 아니, 아니고 아니죠. 2의 n승 마이너스 1이라고요? 2의 마이너스 1. 지금 쌤은 이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이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화식을 만나면 반드시 알파를 보여야 돼. 알파 마이너스 1. 네, 알파의 값은 1-p분의 q여서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네. 그랬을 때는 an 플러스 1 빼기 알파 플러스 P. P가 2. an 빼기 플러스. 알파. 그쵸. 그럼 내가 지금 구하는 수열은 an보다 1 큰 수열에 대해서 일반항을 구하고 있습니다. 2의 플러스 1.
이 수열의 초항은 1대2 번개 초항이니까 A1 플러스 그래서 A1 플러스 1은 2죠. 초항이 2. 공비가 2가 되는 등비 수열입니다. 그쵸. 2의 n승. 그래서 AN 값은 2n승 2의 n승 마이너스 1입니다. 와. 충격. 수학 1 P 플러스 Q꼴의 점화식 복습했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수열의 극한 파트에서 필요한 걸 하려고 하거든요. 선생님, 그 녹화하셨어요? 네, 녹화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일반항이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 P 플러스 Q꼴의 점화식이. 네. P의 값의 절대값 1보다 작다면 아.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 있다면 이해하고 있어요? 네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 있다면 그러면은 극한값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0으로 수렴해서 알파? 그러네. P의 값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 있으면 이런 걸 n한테 엄청 큰 숫자를 대면 이게 빵이 되는 거잖아. 네. 그 남는 값은 결국 알파만 남아요. 네. 하지만 절대값 P의 값이 1보다 같을 때에는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건 P가 1일 때가 살짝 걱정스럽긴 하다. 네네. 근데 P의 값이 1이면 어떻게 되냐면 A1. P가 1이었을 때를 별도로 얘기해 드릴게요. 네. P의 값이 1이면 지금 이런 꼴인가요? 그쵸. P가 1이면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 그러네. 매번 Q를 더하는 거니까. 네. 그럼 수열은 계속 Q를 더해 나가면 무한대번장은 발산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P의 값 1이었을 때는 발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 빼고는 절대값 1보다 크면 무조건 발산. 발산이기 때문에 극한값은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험에서 어떻게 물어보겠어? 발산하는 값을 물어볼 리가 없잖아. 그쵸. 점화식에서 극한값을 구하려면 그 극한값 자체가 P 플러스 Q꼴의 극한값은 항상 수렴하는 값을 구하라고 할 테고 그 값은 항상 알파 값만 구하면 되는 거였어? 네. 그럼 알파만 구할 줄 알면 되는 거네? 오. 그게 무조건 극한값인 거네?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1 빼기 P분의 Q가 P 플러스 Q꼴의 극한값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네. 초항의 값은 1이고 다음과 같은 점화식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실은 일반항 따위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내가 궁금한 건 극한값이 궁금합니다. 극한값은 맨날 알파입니다. 1 마이너스 P분의 3입니다. Q 끝입니다. 네. 설명은 길었지만 알파가 극한값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점은 이 값이 절대값 1보다 작아야 됩니다. 네. 쉽죠? 네.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많이 나오나요? 수능에서 최근에는 많이는 안 나오는데 이게 한동안 수능에서 해마다 나왔던 문제야. 학교 시험은 서술형으로 되게 잘 출제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중간고사에서 서술형으로 꽤 많이 출제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원리도 알았고 어떻게 푸는지 방법적인 것도 터득했으니까 바로 연습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am 플러스 1은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만들어내. 네. 3분의 1 2n 플러스 4. 지금은 극한값 구하는 문제인데 학교 시험 서술형 이렇게 출제합니다. 첫 번째, an을 구하는 걸 서술해서 구하시고요. 두 번째가 극한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시험에 출제하는 편입니다. 매우 단골 문제를 출제합니다. 모든 학교가. 네. 자, 제일 처음에는 알파 값 구하고 있습니다. 알파 2입니다. 2? 네. 그러네요. 그렇지 않나요? 네. 갑자기. 알파의 값이 2였을 때 am 플러스를 해서 알파를 마이너스 뺐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p 썼고요. an 마이너스 2. 그럼 내가 지금 구하는 녀석의 값은 an보다 2 작은 수열의 일반항을 찾고 있습니다. 초항은 1이고 네, 초항의 값은 a1-2가 초항이기 때문에 초항은 1이라고요? 네. 공비가 3분의 1 마이너스 2. 이제 이 항만 하면 끝납니다. 그렇죠. an은 3분의 1 마이너스 1. 그리고 나서 극한값을 식을 대입해서 직접 극한값을 구해도 되는데 네. 지금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네, 등비수열의 극한값은 어차피 빵이고 2만 남아요? 네. 근데 그 2의 값은
알파입니다. 중간 과정으로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알파.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무조건 요것만 알면 무조건 누구나 풀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끝났다. 너 벌써 끝났어? 나 오늘 진도 더 이상 안 나올 건데. 와. 볼까요? 그 전에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자, 문제는 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만약에 알파로 수렴한다면 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플러스 1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오지?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n번장, n 플러스 1번장 이런 식으로 나열할 건데 네. 나중에 n번장의 극한값은 무한대번째 자리에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네. 이게 알파란 얘기고 n 플러스 1번장이라고 하는 거의 극한값은 그것보다 바로 뒤에 있는 항을 얘기하거든. 근데 이 값이 만약에 다른 값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우리 알파로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아니요. 다른 값이 나오면 우린 진도 간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네. 다른 값이 나오면 절대로 안 돼. 알파. 무한대번장이 알파라면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알파여야 돼. 수렴한다는 것 자체는 그 무한대번장 주변에 있는 모든 항이 다 알파라는 얘기야. 그래야지만 우리는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저것도 그냥 알파예요. 네. 아. 그렇다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n번장의 극한값은 뭐가 될까? 요것보다 한참 뒤에 2n번장은 요 순번이잖아. 그것도 알파 아니에요? 네. 중간에 무한대번장이 알파로 수렴한다면은 쫙 뒤에 있는 것도 무조건 알파여야 되는 거죠? 네. 수렴한다는 거의 정의 자체가 계속해서 알파만 나온다는 얘기니까. 즉, 주변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알파로 수렴해. 근데 그것보다 훨씬 멀리 있는 것들도 무조건 알파로 수렴해. 주변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것들이죠. n-1번장, n 플러스 1번장, n 플러스 2번장 이런 것들은 주변에 있는 항들. 그렇죠. 엄청 멀리 있는 것들도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엄청 멀리 있는 거 뭐 10n이라고 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그것도 알파여야 되는 알파죠. 거죠. 네. 하지만 이건 명제가 참이지만 리미트이 무한대로 갔을 때 2n번장의 값이 알파라고 했을 때 n번장의 값이 누구일까요? 알파가 될 수가. 근데 2n이 기준이면은 2n이라고 지칭하는 건 이런 거지. 짝수번장을 얘기하는 거지. 그쵸? 네.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면 수열 전체는 진동이죠. 네. 하지만 짝수번장은 수렴인 거죠. 네. 짝수번째 수렴한다고 해서 전체 수열이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설명 김에 마저 이것도 설명하겠습니다. 하도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머릿속에 없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학 원에서 특별한 점화식은 P 플러스 Q꼴의 점화식, P 플러스 Q 플러스 R꼴의 점화식이 있습니다. 단 PQR의 합의값은 0입니다. Q라고 하는 값 대신에 우리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의 값을 대입합니다. Q값 대신에 대입했더니 PAM 플러스 2 마이너스 PAM 플러스 1 이항해주면은 PAM 플러스 1 마이너스 RAN이라고 쓸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 P 플러스 Q 플러스 R꼴의 점화식을 마주치시면 AM 플러스 2 빼기 AM 플러스 1은 잘못 썼다. 여기 R이죠. 네. 거기 R입니다. P분의 R. R
an 플러스 1 빼기 an이라고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an 플러스 1 빼기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일반항을 찾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밑줄 친 녀석이 n번장입니다. 네. 두 번째 밑줄 친 녀석이 다음. n 플러스 1번장 다음항입니다. 네. n번장한테 p분해를 곱해야지만 다음항이 나오니까 수열은 등비수열.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 모든 수열 초항은 1대2 번개 초항이어서 A 마이너스 A 그리고 공비의 값은 그래서 an 플러스 1 빼기 an이라는 이 수열은 초항은 a2-a1 네. 공비는 P분의 R n 마이너스 1. 그럼 다시 쓰면 an 플러스 1의 값은 an 플러스 a2-a1 p분의 r의 n-1승인데 네. 나는 an이 알고 싶거든. 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점화식도 추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an 플러스 1의 값이 an 플러스 n이라는 문자의 식이 있다. 그러면 an을 어떻게 구했었죠? n이라는 문자의 식이 더해져 있으면 첫 번장부터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1까지 k라고 바꾼 식을 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얘가 공식입니다. 저것도 가물가물 하지만 얘기를 들으니까 얼추 기억나시죠? 네. 그렇다면 an 값을 알고 싶다면 첫 번장 플러스 시그마 k의 값은 1부터 n-1까지 네. 여기다가 fn이라고 하는 식을 k라고 바꿔서 대입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요게 fn, n값 대신에 k만 대입했습니다.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등비수랍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공비의 값이 p분의 r이어서 1-p분의 1-r분의 초항 곱하기 1-p분의 r이 몇 승? 항의계수를 써야 되는데 1부터 n-1까지 대입했으니까 항의계수는 n-1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찾는 an 값입니다. 숫자로 풀면 별거 아닌데 문자로 풀어서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나온 김에 추가적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기억을 상기시키려고. 자, 오늘 목표 진도는 다 달성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문제 푸시고 혹시 모르는 게 중간에 생기면 질문 받겠습니다. 이 똑같은 모양을 발생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문제. 네네. an이 아닌 2n 플러스 3 곱하기 an의 값이 이 네모의 값이 극한값 2라고 하니까 문제를 풀 때 이 식에서 네모가 등장해야지만 너는 문제를 풀 수가 있어. 네. 어떻게 해요? 네모의 값을 쓰려고 일단. 네? 이 네모가 등장한다며. 그쵸. 네. 근데 이거는 위에 거랑 다르기 때문에 2n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5로 곱해야지 위에 식하고 똑같아져요. 네. 앞에 거의 극한값은 2고 네. 뒤에 거의 극한값은 그 값은 2분의 1. 오. 되신 거 맞으세요? 네. 7-2번에 7-2번. 약간 처음 보는 형태라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처음 보는 형태 이사겠구나. 저는 까먹은 거겠지만 네. 24쪽에 7-2번. 꼴에 대해 생각해 볼 거야. 네. n한테 무한대를 집어넣게 되면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전체 0승? 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먼저 관심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루트가 없어.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서 루트가 없으면은 미식 큰 걸로 묶어 쓸 생각이거든. 묶어 쓰게 되면 앞에 건 1, 뒤에 거는
그 바깥쪽 n분의 1승 있는 거죠. 네.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면은 5분의 3 n승은 빵이죠. 네. 그럼 남는 건 결국 5n승하고 n분의 1승만 남잖아. 아, 그럼. n승하고 n분의 1승은 지워지니까. 네. 되신 거 맞나요? 아, 네. 7-1번은 첫 번째 이거의 극한값 구하라며 지금. 네. 그럼 밑이 누군지부터 이제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 네. 첫 번째 거는 2 곱하기 4의 n승. 아, 그쵸. 그럼 밑이 똑같은 게 있어?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분자가 밑이 큰 거야, 분모가 밑이 큰 거야? 분모가 크죠. 그럼 n한테 무한대를 대입하면 분모가 더 큰 값이고 분자의 값이 더 작은 값일 거 아니야. 네. 무한대면 무한대 꼴에는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그냥 0.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요, 쌤, 3번 네. 같은 경우죠. 3번은 5가 제일 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그쵸. 네, 알겠습니다. 쌤, 그리고 네. 이번에 루트 8n이잖아요. 이번에 루트 8n. 루트 8n 좀. 밑이 제일 큰 거는 3n승이 밑이 제일 큰 거고 네, 3보다는 루트 8이 더 작은 거잖아. 그쵸. 2도 작은 거잖아. 네네. 그러니까 이것만 계수 비교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것만 해서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아니. 그 3분의 n이 더 이건 3의 n승이고 네. 분자에 있는 거는 3의 n승 앞에 계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네. 그럼 계수 비교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답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4-1의 2. 다음 식에서 a의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리월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한 2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드릴게요. 자, 유리화를 하게 되면 분모에 1이 있다고 생각하고서 유리화하고 있습니다. 분모의 가운데부가 플러스인 걸 곱할 거고요. 분자에도 똑같은 걸 곱하려고요.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이 될 테니까 남는 녀석은 a 플러스 1n만 남나요? 그러면 이제 꼴은 무한대를 대입하면 분모 전체는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차수를 조사해 봤더니 둘 다 1차식이야? 분모도 이게 1차, 루트 n제곱, 이것도 1차, 이것도 1차죠. 그래서 1차항 계수만 비교하면 되거든. 그래 루트 2 더하기 루트 2 a 플러스 1의 값이 2루트 2분의 a 플러스 1인가요? 근데 얘는 2루트 2분의 분자분모의 루트 1 곱하면 2루트 2분의 2인가요? 그래서 a 플러스 1의 값이 2면 되는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아까 전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a제곱 n제곱 플러스 kn 플러스 c 빼기 an 값이 있으면 극한값이 누구라고요? 이 a분의 k. 네. 그러면 문제를 다른 각도로 접근한다면 뒤에다 루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앞에 있는 값은 루트 2n제곱 플러스 an인데 a에 해당하는 값이 누구야? 네, a는 루트입니다. 그럼 루트 2n이라고 하는 숫자 있었으면 좋겠는데 되신 거 맞나요? 마찬가지 뒤에는 마이너스 루트 2n제곱 마이너스 n이 있는데 없던 값인 마이너스 루트 2n을 집어넣기만 하면은 빨간색은 서로 지워질걸요? 그럼 원래 식과 같은 식인가요? a는 루트 2죠? a는 루트 2, k는 a. 여기서는 a가 루트 2? a가 루트 2고 k의 값은 마이너스 1?
그 극한값 구했더니 앞에 있는 값은 2a분의 k, 뒤에 있는 값은 2a분의 k. 뭐가 더 편해? 아까가 더 편해? 지금이 편해? 아까가 더 편하다고? 또 아까 걸로 해 그러면. 이게 쭉 숙달되면 이게 암산이 바로바로 되거든. 지금 설명해 준 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나중에 2루트 2분의 a 빼기 2루트 2분의 마이너스 1이네. 바로 암산이 가능하거든. (29쪽에) 5번. 쌤 가도 되나요? 아니요, 같이 듣고 가면 되죠. 다음 숫자의 소수의 값이 an이라고 한다면 소수의 값에 대해서 극한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를 주목해 봤습니다. 이 숫자는 2n을 제곱한 것보다는 큽니다. 네. 하지만 2n 플러스 1을 제곱하는 것보다는 작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웃하는 두 자연수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를 씌우게 되면 정수가 누구죠? 예. 네, 2n하고 2n 플러스 1 사이에 있으니까 정수의 값 2n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값은 누구라고요? 저거 마이너스 2. 그럼 k의 값은 2인 것 같아요. 지금 k는 2, 네. a는 2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극한값은 누구라고요? 정수분, 소수분의 파트에서 이웃한 두 자연수의 거듭제곱 사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네, 저거를 네. 네.